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동진 세미캠이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긴급 대응, 대응할 건 없다 생각하는데 대응과 함께 그 장중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이재용이 인수 지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부회장의 지분 매도까지, 지분을 장내 매도한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게 정말 악재인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게 악재다 아니다에 대한 이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장중에 동진 세미캠이 2시 정도쯤에 이제 갑자기 급등하다가 2시 정도쯤에 수급이 좀 더 들어와주면서 강력한 상한가를 기록을 하나 싶었더니 쫙 무너지면서 이렇게 장 마감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이거죠. 갑작스러운 급등세 가짜 뉴스 때문이다. 이재용이 동진 세미캠을 인수 지시해서 포토 레지스터 키운다 하면서 보면은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뉴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매수했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지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오늘 동진 세미캠이 이러니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오늘 장중에는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동진 세미캠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가짜 뉴스로 올랐던 구간대는 다 뱉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 여기 이제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니까 지금 딱 올라간 게 여기 이제 이게 그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올라쳤던 부분은 이미 다 뱉어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또 이거 같은 경우 가짜 뉴스를 어떤 미친놈이 이걸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적으로서 시세 조작 행위, 어쨌든 이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혀갈 건데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 책임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짜 뉴스로 들어왔던 분은 이미 팔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래도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 증시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계속 갖고 증시가 아니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갖고 오고 있던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고점대 찍어 누르고 다시 전고점 찍어 누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어차피 이거 터졌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올라갈 반등을 줄 자리였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지켜보면은 앞으로 향후 우상향으로 갈지 아니면 횡보로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영상 올리니까 강태공 저거 물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좋게는 얘기하진 않을 거고,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대응하라 얘기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25,000원대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이 가짜 뉴스로 올렸던 부분은 뺐기 때문에 악재 더 이상 빼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 이슈가 나온 게 이거죠. 동진 세미캠 이준규 부회장 23만 주 장내 매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악재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중점을 하고 싶어요. 이 가짜 뉴스는 그냥 무시하고 싶고, 어차피 올랐던 거 그대로 빠졌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고,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부회장이 장내 매도를 한 게 악재냐 아니냐 이걸 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준규 부회장 23만 주 장내 매도라고 하면은 이 실제로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오늘 지분 줄어서 이게 0.4% 정도 남았어요. 지분율은. 지분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얘 지분은 이준규 부회장 씨의 지분은 매도가 나와도 전혀 뭐 크게 타격을 입을 지분도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진홀딩스 이 최대 주주 지분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늘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 대주주나 최대 주주나 이런 이 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악재라고 받기 어려운 게 뭐냐 보통의 이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가 진짜 좋겠지. 근데 미래 가치 때문에, 정말 기업의 가치 때문에 그 지분을 그렇게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 대주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요. 우리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주주들 과반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뭡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 하게 되면은 늘 얘기하자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거기서 과반수가 넘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과반수가 넘어야지만 뭘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진행할 수 있다든지 하기 싫은 걸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가치 상승보다는 이 경영권 방어 때문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이준규 부회장의 경영 지분은 사실 1%도 되지 않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매각을 한다는 게 매도한다는 게 큰 악재는 아니고,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최대 주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이 자본금으로서 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사실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들어먹지도 않을 것 같지만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정말 옛날에 흥구석유 최근에도 급등했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주가 오르자가 대량 매도 때렸습니다. 153만 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을 원성하고 이 기업 대주주가 똑같아요. 게시판 가면 뭐라냐. 대주주가 왜 팔았겠느냐. 이 기업은 끝났다. 크크크크. 이 기업 상패. 이 기업 조만간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 흥구석유 같은 게 2013년도에 대주주가 냅다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때 100%, 이때 117% 급등 나왔을 때 대주주가 해서 다 판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몇 배가 올라갑니까? 그 다음부터 3,000원 대비해가지고 4배, 거의 4배는 더 올라갔어요. 4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비트코인으로서 크게 또 우리기술투자.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장이 지분 매도 소식에 5%대 하락했다 했어요. 보면은 얘가 언제 2018년도에 매도했어요. 언제 매도했느냐? 자, 우리기술투자는 사장이 여기서 매도했어요. 여기서. 얘가 딱딱딱 여기 고점이구나 매도하고 어디까지 가? 더 가요. 7,000원 대비해가지고 13,000원. 2배는 더 갔어요. 거의 2배. 2배는 더 갔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의 매도 자체가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걸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부회장 매도가 악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참 웃겨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 동진 세미캠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 모를 것 같아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자, 이부섭 씨고요. 한자 나와 있고 37년생 11월 22일이죠. 이부섭 씨고요. 동진 세미캠 대표이사 회장이에요. 37년도 11월 22일생 똑같죠.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고 하면은 이걸 봐야 돼.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변동상이죠. 언제? 17년도 11월 17일이에요. 17년도 11월 17일. 근데 이 사람이 회장이 뭐 했느냐? 회장이 뭐 했는지 봤더니
직전 보고서에 100만 주 들고 있던 거, 2% 들고 있던 거 뭐예요? 100만 주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싹 다 팔아버렸어요. 싹 다 팔아버렸는데 동진 세미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요, 2017년도 이때 대주 사장이 회장이 싹 다 팔아버리고 시장 하락과 함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꾸역꾸역 또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지분 매도를 많은 사람들이 악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주가 하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회장이 매도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7년도 이때부터는 뭐예요? 18년도, 19년도 넘어갈 때는 이때 지수 하방,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지수 하방을 3년 동안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수 하방과 함께 빠졌다 보는 게 맞고, 어쨌든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빠졌다 하더라도 뭐예요?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다 보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사실 오늘 자리 저는 뭐 안 살 자리긴 한데, 부회장의 지분 매각이 악재로 보시는 분들은 25,000원까지는 지키는지 보세요. 어차피 얘가 주가가 상방 가려면은 우리 흔히 잘 아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뭐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 이런 전고점에서의 이런 거, 전고점 지지라인. 그래서 25,000원 지켜낸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거고, 사실 오늘 매도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대주주들이 원래 연말에 매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회피 시즌이 보통 연말이에요, 연말.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대주주들이 뭐 돈을 좀 이제 부담스럽다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보통 언제 매각을 많이 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연말. 그래서 보면은 연말에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털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해서 연말에 원래 이게 양도세가 10억이었는데 3억으로인가 2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게 3억까지도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줄었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런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매각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진 세미캠이 뭐 부회장이 팔았기 때문에 이건 급락할 거다, 그건 저는 사실상 개소리라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다만 동진 세미캠이 차트적으로 저는 안 들어가는 고점대는 맞아요. 저는 안 들어가는 차트적 고점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25,000원대, 24,800원 정도만 크게 안 깨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래 4차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섹터는 아직도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뭐 지금 뭐 국산화, 제품 국산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도 미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 가치주로 봐도 기업의 실적은 탄탄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이재용이 인수 지시했다. 저걸로 들어왔던 단탑분들은 이미 손절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뭐 그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부회장이 매도했다. 저거는 사실 주식에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거는 신경 쓸 게 단 1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하방을 잡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저점을 잘 찾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도, 아니면 저가에 또 주워 담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